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트바로티 김호중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호중님의 제대 날짜, 공익 소집해제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월 8일, 옵스킨 달력으로 하면은 486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달력으로 하면은 2월 8일에서 이제 15개월하고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내년이면은 우리 호주님이 제대해서 어머니 갔다 왔습니다. 총소! 아니죠. 공익도 힘듭니다. 네, 이럴 날이 빨리 오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카이로프랙틱 가면서 카이로프랙틱의 우리 강남희 원장님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처럼 봉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한부모 가정 사랑에 섬기는 거를 알고 백광 선생님, 저나 우리 대한 카이로프랙틱 협회 회원들이 몇 분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가서 봉사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대한 카이로프랙틱 협회 회원들이 오셔서 우리 한부모 가정 세미나나 여러 가지가 있을 적에 우리 대여섯 분이 와주셔서 1시간 동안 우리 마사지나 체형 교정에 대한 강연을 무료로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서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백광 선생님, 제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아는데 비영리는 뭡니까? 협동조합은 몇 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그 이득을 하면 나눠가는 겁니다. 근데 비영리 협동조합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몇 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이익이 나오면은 그걸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왜 합니까? 라고 했더니 왜 하다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건데요. 근데 남희 원장님, 저는 봉사를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분의 1을 기부를 하면은 100만 원 하는 거죠. 그런데 1억을 벌게 되면은 1,000만 원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억을 벌게 되면은 1억을 기부하고 또 정말 사업이 잘 돼서 100억을 벌게 되면은 10억을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기부하자 주의인데, 우리 또 강남희 원장님은 뭐 여유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다른 분과 나누기 위해서 비영리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가입하라고 해서 저도 뭐 조합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강남희 원장님들, 또 우리 아리스 분들도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눔과 봉사, 때로는 희생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게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김호중님도 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많은 가슴이 아픈 분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리스 분들도 우리 김호중님을 좋아하면서 많은 곳에 행복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난 여름 때보다도 김호중님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 주위의 분들도 와, 권 교수, 우리 김호중 씨 뭐 상 받았다며? 야, 대단하던데? 군백기가 무색할 정도야. 그리고 혹시 CD 남는 거 있어? 여유 있는 거 있으면 나도 한 장 줘.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강남희 원장님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강남희 원장님은 우리 김호중님에게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신문기사 보니까요, 매니저와 헤어진다고 하고 군 문제도 있죠, 도박 문제도 있죠, 여러 문제가 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묻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알려줬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한 사람이 루머를 퍼뜨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에이, 설마 그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퍼뜨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김호중님의 찐팬이고 아리스 분들의 찐팬이고 본인도 아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은 왜 돈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로 이 세상에 선한 행동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행복한 마음, 희망찬 마음, 그리고 미래를 꿈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호중님 관련, 아리스 관련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한카이로프랙틱 협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강남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김호중님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지금 시점에서는 김호중님 어떤 가수고 어디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지만 일단 노래를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그 노래로 표현을 잘하는 것 같은 그런 가수기 때문에 뭐 김호중님의 노래는 다 좋아하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편이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음악 치료사죠, 김호중 씨는. 그렇죠. 네,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최근에는 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지만 그 음악을 통해서 저도 많이 위안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네네. 이제 우리 아리스 모든 분들이 일일 홍보대사다. 그리고 네네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네네. 그 친구들 만나면 김호중이 흉보는 사람이 많다. 근데 네, 그거 좀 안타까운 얘기네요. 사실은 우리 원장님도 애초에는 네. 김호중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안 좋았죠. 왜 그랬습니까? 그 안 좋지는 않았는데 그때 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가 워낙에 공전에 히트를 쳤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냥 알고만 있었는데 김호중 씨 기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좋은 기사가 아니더라고요. 뭐 소속사와의 갈등, 또 뭐 군대 문제를 뭐 회피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길래 또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들은 또 군대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왜 군대를 안 가려고 할까? 뭐 이런 생각들. 그다음에 뭐 도박. 네. 이분이 좀 그 연예인 말고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은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떠한 김호중 씨 얘기를 할 때 그런 내용을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저한테 물어봤던 게 보세요. 저기 매니저 문제도 있고 네. 또 뭐 또 군대 문제도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이거 한두 군데서 터진 게 아닌데 네네네. 이걸 어떻게 믿냐는데 제가 그거 원장님 다 한 분이 낸 거야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뭐 그때 백광쌤이 한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네,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네,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아니 그분은 김호중 씨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렇게 나쁜 기사를 내고 그러는지 잘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좀 씁쓸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용을 기사화했다는 SBS 퍼니의 모 강 기자. 네, 그 기사를 보고도 참 사실은 언론사에 많이 퍼져서 예. 그거를 보고 처음에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 보도 매체를 통해서 어떤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사들이 써지면 그게 일단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런 기사가 났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죠. 네. 근데 원장님이 그때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화를 내던가요, 안 내던가요? 뭐 화는 내시지 않았지만 진실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죠. 귀찮을 정도로 진실을 말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그 언론사에 나오지 않는 그런 뒷얘기들,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라고 저는 이제 알고 저도 여기 오시는 지인분들한테 네. 혹시 이제 김호중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다. 네,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네. 하고 있긴 하죠. 예를 네.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분이 사실은 매니지먼트 계약서도 없었고, 네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매니저도 아니고 에이전시 대표였었고, 네네, 맞아요. 또 그리고 그 누나가 KBS 불후의 명곡이나 여러 군데 청원을 했고, 그래서 김호중을 출연 중지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 다 말씀드렸고, 네, 맞습니다. 또 심지어는 네. 그 사람이 김호중님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잘 되면은 다 좋은 건데 그렇게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게 인간으로서는 좀 제 개인적인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저한테 설명도 듣고 또 네. 직접 음반 CD도 구매하셔서 들어보시니까 네네. 그때 들었던 김호중님의 모습은 있고 지금은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일단 뭐 대중매체에서 지금은 이제 군 복무 기간이기 때문에 뵐 수는 없지만 가끔 예전에 했던 프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거기 이제 뭐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지금에서 느끼는 거와 과거에 느끼는 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은 제가 예전에는 전혀 이렇게 뭐 트로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나오나 보다,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백광 선생님한테 이제 그런 김우중 씨가 지금 하고 그렇게 좀 어렵게 그런 송사 일들, 그런 일들이 좀 겹치고 있고 또 이제 군 생활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볼 때 참 안타깝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저한테 있다면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네.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우리가 앨범도 53만 장 팔렸고, 아, 예, 예. 또 클래식 앨범도 51만 장 팔렸고, 아, 그 정말 대단한 일이죠. 또 골든 리스트도 34년 만에 네, 신인상. 트로트 가수로서 신인상. 아, 네, 대단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원장님도 전문가가 되신 것 같은데요. 저 아, 때문에. 백광 선생님이 워낙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네. 예, 저도 예, 많이 이제 좀 알고 있죠. 네. 혹시 뭐 요즘은 뭐 그런 분은 없는데 주위에 김호중님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분을 아, 만나면은 지금 그렇진 않아요. 네. 그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김호중님을 엄청 좋아하세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그 제가 2집 나온 것도 되게 많이 이제 지금 홍보도 하고, 네. 2집은 이제 트로트가 아니라 정통 성악인데 음. 너무나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꼭 한번 구매하셔서 네. 들어보라고 제가 아주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너무 감사해서 고객들한테 김호중님을 좋아하는 분 만나면 드리라고 CD도 10명씩 예, 다시 또 추가로 드렸죠. 모 경찰관 분께서 김우중님 엄청 팬이고 또 백광쌤 TV를 통해서 김우중님 소식을 많이 들어 했었는데, 제가 그 백광쌤 사인을 좀 해가지고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어딘지 모르겠는데 강의를 가신 거죠, 경찰서에. 예, 경찰서에 이제 그런 건강 강의가 있는데, 예, 거기 갔다가 우연히 이제 백광쌤 TV에 제 모습이 출연한 걸 보고 이제 김호중님에 대한 얘기를 서로 그렇게 하게 돼서, 네네네. 예, 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제가 그 경찰 분께서 백광쌤 사인을 한 장 좀 해서 갖다 달라고 네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흔쾌히 그렇게 또 갖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장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원장님은 네네. 그 돈 안 되는 협동조합인가요? 그게 뭐예요? 저는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제가 작년 11월 달에 만들었는데요. 네. 그건 뭐 크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거는 말하는 돈을 게 못 아니고요. 버는 거라면서요.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제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런 걸 왜 하세요? 돈 안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사회에 일단 기여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기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재능을 통해서 사회에 좀 기부하면 그게 뭐 되게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일단 만들기 한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그런 이제 협동조합에서 운동을 통해서 또 이제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일들도 다시 하거든요, 같이. 네. 그래서 뭐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 그런 거 되게 좋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돈 안 되는 일을 또 저보고도 도와달라고 했죠, 기획에. 예, 저의 조합원이 돼서 네. 좀 이렇게 같이 좀 활동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예. 저는 원장님처럼 돈은 안 되지만서도 이 사회에 네, 정말 희망과 꿈을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혹시 원장님, 제가 돈이 안 되는 일을 왜 그 김호중님 관련 송사를 중앙지검에 고발장 내고 또 예. 서울 송파 경찰서전 제가점이라고 하는데, 왜 제가 돈이 안 되는 걸 그렇게 이렇게, 저를 알잖아요, 제 잘 스타일을. 알죠. 왜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백광쌤이 뭐 지금 김호중님 이 사태를 떠나서 그 전부터 사실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지금 이번에 그 김우중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그 진실을 뭔가 이렇게 알린다고 하신다는 그런 어떤 그 신념 같은 거거든요. 사실 그게 남의 일인데 그렇게 내 일처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백광쌤도 저처럼 좀 오지랖이 넓으셔가지고 오지랖퍼들. 예, 그래서 좀 그런 진실들을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사명감 아니면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뼛속 깊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가끔 제가 오해를 받는 게 예, 그쪽 김호중 안티카페나 몇몇 분들로부터 예. 권영찬이 돈이 안 되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런 분 돈이 안 아니에요. 되는 일을 막 하지 않아요. 그 백광쌤은 사실 그렇게 막 돈에 막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건 제가 진짜 보장을 합니다. 근데 원장님도 그런 분이잖아요. 예, 저는 저만의 그냥 개똥 철학이 있어서
그냥 이게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인간으로서 살고 싶은 그런 제 삶의 목적?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게 더 가치를 소중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사실 감사한 게 네. 한부모 가정 사랑에도 오셔서 대한 카이로프랙틱 협회 우리 운영진들이랑 오셔서 예, 예. 또 봉사도 많이 하셨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계속 갔을 텐데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못 네. 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주, 요번 주가 벌써 설날이네요. 야, 설날이죠. 우리 김호중 씨 얼굴은 뭐 방송에서만 봤지만 또 설날 인사 한마디 하시죠. 아, 예, 예. 사실 이번 설은 코로나라는 큰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설 연휴에는 이제 가족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이제 그냥 어떤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있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은 아마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랑하고 보고 싶은 가족들을 제대로 설 연휴 때 뵙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우중 씨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저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몸은 비록 못 가고 못 만나지만 마음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음 한구석에 항상 같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 연휴를 즐겁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김호중 씨와 아리스 분들에게 공동 메시지를 보냈네요. 그럼 마지막 하나. 예. 원장님은 예. 왜 돈이 안 되고 예. 사실은 당장의 경제적 이득이 없는데 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내 삶이 돈을 쫓으면 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하는 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물론 백광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뭐 돈이 따라주면 좋은 거고요. 또 돈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돈은 안 되지만 좋은 일 많이 하자고요. 우리라도 좋은 예. 일 해야죠. 뭐.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사회에 저나 강남희 원장님이나 우리 아리스 같은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나누는 거죠. 우리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우리 여행사 TV 닭발을 나눴습니다. 주미자 선생님 소세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늘길 김포님 숯불의 닭에서 닭갈비를 나눴습니다. 닭곰탕을 나눴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다른 사람과 한번 자기 것을 조금만 나눠보십시오.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호중님 음악을 많이 듣고 많이 전파하는 그것도 봉사고 나눔입니다. 오늘 하루도 김호중님 최고의 하루가 되십시오. 근데 김호중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김호중님만 최고되면 이건 외사랑 짝사랑입니다. 김호중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트바로티 알스 한 분 한 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김호중 최고입니다. 트바로티 알스 최고입니다. 강남희 원장님 최고입니다.